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은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에서 해외선물 기초 강의를 하고 있는 함지한 전문가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익을 말하다 저번 시간과 이어서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 이 변동성을 응용을 해서 계속 이제 실제 적용 사례를 한번 알아보면서 저희가 이 변동성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 시장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지, 그리고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를 하면서 저희가 누적 수익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변동성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짚어봤는데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간도 이제 변동성에 대한 기초 개념을 좀 알려드리고 이 변동성을 응용을 해서 저희가 뭐 역추세든 아니면 변동성 트레이딩이든 아니면 이제 지지 저항을 이용한 레인지 트레이딩이든 해서 저희가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제 각인을 시켜드리고자 이번 시간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그 주기 변동성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 변동성 있죠? 주기 변동성은 말 그대로 해외 선물의 24시간의 특징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기 변동성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저희가 매매하는 게 일단은 해외 선물 그리고 이제 외환거래잖아요, 그죠? 자, 해외 선물과 외환거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냐면 주식과는 다르게 선물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월등히 많죠. 그래서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시장과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시장으로 이제 분류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를 하게 되는 이제 FX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는 다르게, 그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주기적으로 변동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죠? 뭐 저희가 흔히 매매하는 뭐 대형주 있죠. 뭐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현대차라든가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뭐 거래량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종목을 제외하면 굉장히 좀 이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있겠죠.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기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FX랑 그 선물 같은 경우에 그 변동성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주기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냐 그리고 비활성화냐에 따라서 저희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기 변동성이 만약에 활성화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명확한 그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요거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비교적 많다. 거래량이 비교적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주기 변동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많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비교적 많다라는 거고요.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비교적 없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하나의 현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 변동성이 만약에 비활성을 했을 때, 그죠? 그리고 활성을 했을 때 어떻게 저희가 볼 수가 있냐,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기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거래량이죠, 거래량. 그래서 주기 변동성이 비활성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을 때는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역추세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역추세가 형성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추세가 이제 거짓 추세죠.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없을 때 추세가 나오는 건 이따가도 이제 거짓 추세다. 네. 거짓 추세로서 저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기 변동성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리고 주기 변동성이 감소한다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빠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 변동성과 거래량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가 보도록 할 건데 저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여기에 막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건 바로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죠? 거래량, 상승 거래량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하락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자, 위아래로 변동폭이 커진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아래쪽에 초록 색깔 띠 있죠? 초록 색깔 띠. 이 초록 색깔 띠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주기 변동성에 대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거래량은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래량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빠질 때는 이렇게 빨간 색깔 띠를 형성해내면서 변동폭이 굉장히 줄어든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거래량이 다시 들어왔죠. 들어오는 구간에는 위아래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떨어질지 그래도 어느 정도 변동폭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떨어질지 어느 정도 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기 변동성이 활성화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추세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량이 활성화됐을 때 이게 어느 방향으로 활성화되는지는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가격 변동성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그 주기 변동성의 변동폭이 굉장히 더 줄어들면서 시장은 굉장히 좁은 박스권을 그리고요.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위아래로 움직인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해외 선물 시장은 매일매일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주기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종목마다 그리고 요일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매일매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종목이 나스닥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 여러분들 현재 미장이 시작되는 시간이 11시 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11시 반 전후로 해서 무조건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자, 어떤 날에는 거래량이 미장이 11시 반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8시부터 거래량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장이 11시 반에 시작한다고 해서 11시 반 이후에라도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구간으로 명확히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미장이 시작된다 혹은 시작하지 않았다를 여러분들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시장 자체, 이 종목 자체에 유동성이 유입이 되는 그런 종목 자체로 하나로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주기 변동성은 이제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주기 변동성과 다른 개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가격 변동성이라는 거. 자, 가격 변동성 말 그대로 추세의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추세의 변동성. 자, 추세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주기 변동성은 뭐라 그랬죠?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근데 추세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도 따라줘야 되고 거기서 추세까지 같이 나와줘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추세가 나왔냐 안 나왔냐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위로 올라가든지 혹은 아래로 떨어지든지 명확한 추세가 나오면 그것은 그냥 명확한 하락과 상승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추세가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추세가 나오지 않고 그냥 박스권을 여러분들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추세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됐는지 아니면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가 됐는지에 따라서 이게 지금 추세가 나오고 있는 추세장이냐 아니면 추세가 나오지 않는 그런 비추세장이냐 그거를 저희가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그죠? 명확한 주기적인 특성을 지녀요. 하지만 가격 변동성은 주기적인 특성을 꼭 지니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기 변동성은 어제도 활성화됐고 비활성화됐고 활성화 비활성화 활성화 비활성화 하면서 계속 사이클을 돕니다. 근데 가격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어제 추세가 나왔다고 해서 오늘 추세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추세가 나온다고 해서 내일 무조건 추세가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3일 연속으로 계속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저희가 활용하느냐면 자, 다음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변동성이란 이제 가격의 움직임이 크면 가격 변동성의 활성화, 그리고 가격의 움직임이 적으면 이제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크다 작다, 즉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됐느냐 아니면 비활성화가 됐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바라보는 그 차트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그 초록 색깔 이렇게 띠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알갱이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일 때는 추세가 박스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빨간색일 때는 추세가 박스권이 하나 4개예요.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자, 빨간색일 때는 추세가 박스권, 그죠? 요 자리.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신저점을 뚫고 내려오면서 여기서 가격 변동성 아래쪽에 이 가격 변동성 이렇게 활성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추세가 명확하게 떨어지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서 딱 한번 매도로 들어가서 수익을 이만큼 내고 그리고 나오면 되는데, 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이런데 혹은 또 이런데 혹은 이런 데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뭐 한다?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해외 선물은 도박이다. 선물은 도박이고 투자가 아니다.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한번 사놓으면 그러니까 며칠 동안 계속 기다리다가 아니면 몇 달 혹은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장기 투자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는데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트레이딩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매일매일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추세가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세가 나왔을 때, 그죠? 추세가 나왔을 때는 깔끔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여러분들이 위로 올라가든 아니면 아래로 떨어지든 그런 추세로서 저희가 매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딱 한 번만 여러분들 수익을 내서 수익을 이끌어 나간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가 하락 방향으로 활성화됐잖아요. 그죠? 하락 방향으로 활성화됐을 때 그때 한 번 더 제2차로서의 매도로서 저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비활성됐을 때는 또 추세가 도저히 비활성으로 해서 박스권으로 형성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가격 변동성도 저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타임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타임프레임. 타임프레임은 예전에 그 수익을 말하다 타임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려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자, 타임프레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만약에 캔들이 1분 봉으로 보게 되면 캔들 하나가 1분, 그리고 5분 봉으로 보게 되면 캔들 하나가 5분이죠. 그러면 캔들 하나가 60분이면 시간, 그리고 4시간이면 240분이 되잖아요. 자, 장기 추세 활성화 방향을 저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자, 원래는 이제 일봉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일봉 주식 같은 경우는 주봉 보고 일봉 보고 그다음에 월봉도 보고 이렇게 보지만 이 선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선물은 그렇게 크게 볼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단기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짧은 구간. 그래서 240분, 즉 4시간의 가격 변동성, 그러니까 4시간의 추세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상승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락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박스권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차피 상승만 바라보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그 추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근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자, 떨어지는 것도 저희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수익을 낼 수도 있죠. 자, 이걸 바꿔 말하면 떨어지는 것도 잘못 투자하면 손실 볼 수도 있고요. 올라가는 것도 잘못 투자하면 손실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성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저희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린다. 큰 그림을 그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노란 톡방이라고 하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 카카오톡의 그 오픈 채팅방에서 자, 서울경제TV 함지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거기 노란 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 그죠?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한 시황, 그리고 지금 이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이제 다 끝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또 이제 노란 톡방을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검색 많이 해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240분의 가입 변동성 활성화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4시간의 가입 변동성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15분은 단기 추세입니다. 단기 추세. 그래서 처음에 이게 상승이라고 한다면 15분도 똑같이 상승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240분의 가입 변동성이 만약에 하락이라고 한다면 그죠? 15분의 추세도 하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40분의 가입 변동성이 비활성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추세가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아래로 떨어지든지 두 개가 다 이제 선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아니 240분의 가입 변동성이 상승으로 활성화됐는데 지금 변동성은 하락으로 막 떨어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건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거 하락으로 매매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차피 선물은 양방향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만큼 수익이 낼 수도 있고 손실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는 그래도 리스크를 줄여야 됩니다. 리스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장기 추세가 활성화된 방향으로서만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 추세가 상승인데 단기 추세도 똑같이 상승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진입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장기 추세가 상승인데 단기 추세가 하락으로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무조건 강제로서 여러분들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손실 볼 가능성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15분의 단기 추세가 하락 방향이라고 한다면 240분의 가격 변동성도 마찬가지로 하락. 그리고 240분의 가격 변동성 만약에 비활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추세가 박스권이라는 얘기니까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떨어지든 양방향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이 정도 개념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유형이 있습니다. 시장은 유형이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 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변동성에서 유동성의 관점으로 보는 주기 변동성이라는 게 있죠. 그죠? 주기 변동성. 그래서 이 주기 변동성, 즉 거래량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거래량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 그죠? 추세까지 같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자,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추세까지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강한 상승이나 아니면 하락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건 여러분들 명확한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거래량이 이거예요. 거래량이 시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격 변동성, 즉 추세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까요? 거래량도 들어왔고 했는데 추세가 안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올라가려고 하는 매물도 많고 그리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매물도 많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서로 줄다리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계속 뭐한다? 박스를 친다. 박스권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강한 강보합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1번과 같은 여러분들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굉장히 좀 해피한 일이죠. 근데 2번과 같은 경우에는 자,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척하고 떨어뜨리고 떨어지는 척하고 올려버리는 그런 굉장히 강보합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 2번, 1번의 추세를 기대하고 2번을 여러분들 시장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의 시장이 형성됐을 때 1번으로만 대응을 해주셔야지 2번의 시장이 형성됐는데 1번으로 여러분들 끼워 맞추게 하면 여러분들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 계속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나오면 추세가 나오는 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추세가 안 나오면 추세가 안 나오는 대로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죠? 이것만 여러분들 지켜주시면 누적 수익은 반드시 여러분들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선물 시장의 유형은 총 4가지밖에 없어요. 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나왔느냐? 그러면 위아래 둘 다 떨어지거나 올라가겠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 매매를 할 수 없는 강보합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는데 추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간혹 가다도 있지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번은. 이게 뭐냐면 거래량이 없어요. 시장에. 그죠? 근데 추세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초창기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와 같아서 매일매일 물기를 빨아들였다가 물기를 다시 내뱉는. 그죠? 그래서 시장의 거래량이 많아졌다가 줄어들고 많아졌다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풍선처럼 이렇게 반복이 일어납니다. 자, 거래량이 없다. 근데 추세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많이 없는데 그죠? 소액으로 어느 정도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세력들이 장난질 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추세, 즉 거짓 추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짓 추세. 그 다음에 4번과 같은 구간에서는요. 자, 주기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없다. 이것은 거래량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성도 없어요. 그럼 이건 추세도 없는 거죠. 그러면 4번과 같은 구간에서 굉장히 좁은 박스권을 그린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형은 총 4가지로 대변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적용 방법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은 맨 처음에 장기 추세 가격 변동성을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큰 그림을 먼저 보셔야 돼요. 큰 그림을 먼저 보시고 그래서 240분의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됐는지 그거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승 방향이라면 단기 추세 15분도 상승으로 여러분들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락이라고 한다면 단기 추세 15분도 하락으로 대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비활성이라면 양방향을 대응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세선을 이어주셔야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변동성, 주기 변동성이라든지 가격 변동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추세대로 매매를 하시고 그리고 레인지면 레인지대로 그렇게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15번 주기 변동, 가격 변동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세에 맞게 변동성으로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실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종목을 분석해 드릴 거는 총 6종목입니다. 그 이상 될 수도 있고요. 자, 우선 그럼 여러분들 가장 많이 매매하시는 골드부터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드. 자, 골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선 저희가 맨 처음에 뭘 본다 그랬죠? 골드 4시간의 가격 변동성. 4시간의 가격 변동성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그 두 번째 있는 게 4시간의 가격 변동성입니다. 가격 변동성 지금 초록 색깔로 이렇게 띠가 바뀌었죠. 띠가 바뀌면서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떨어졌죠? 하락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진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장기 추세가 뭘로 잡혔다? 장기 추세가 하락 방향으로 잡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락으로 잡혔으면 제가 아까 단기 추세로 여러분들 진입을 할 때 뭐만 들어가셔야 돼요? 매도로만 진입하셔야 됩니다. 매수로 진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매도로만 여러분들 진입을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15분으로 차트를 보시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선 일단 추세선을 먼저 이어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4시간의 가격 변동성을 확인해서 현재 방향성이 하락으로 잡힌 걸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그럼 하락으로 잡혔으면 여러분들 진입은 무조건 매도만 진입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매도로서 저희가 진입을 해볼 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시장에 뭐가 들어왔는지, 시장에 거래량이 들어왔는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빨간 색깔이죠, 빨간 색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빨간 색깔은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빨간 색깔은 거래량이라고 그랬죠. 주기 변동성의 위에 있는 게 거래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뭐가 지금 없다? 거래량이 없는 겁니다. 시장에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됐다? 추세가 어떻게 됐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갔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추세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거 무슨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역추세입니다. 아시겠죠? 역추세. 거래량이 없는데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반전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미리. 여기서는 여러분들 당연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반전될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차트를 통해서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다가, 그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면서, 자, 이 주기 변동성, 즉 거래량도 활성화됐고, 가격 변동성도 활성화됐고, 그 다음에 추세의 강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거를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총 3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된 상태에서, 그죠? 그 다음에 추세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추세선 같은 경우도 지금 이탈한 다음에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일 텐데 이거는 추가 하락이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 추세선을 이탈하기 이전에 명확하게 볼 건 뭐냐면 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활성화되면서, 그죠? MACD, 이게 보시게 되면 MACD 영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여기서 기존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가서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 이게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추세가 떨어지는 이런 하락 추세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이걸 감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이건 감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 뭘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유동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아, 현재 시장에 거래량이 없는데 올라갔구나. 혹은 시장에 거래량이 없는데 내려갔구나. 그럼 여러분들 그걸 보고 역추세, 즉 거래량이 활성화되면서 추세가 상승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하락으로 떨어질지 여러분들이 일단 어느 정도 예측이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 예측이 됐다가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지레짐작해서 때려 맞추는 식으로의 예측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통해서 추세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야 간단합니다. 처음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추세가 올라갔다가 거래량, 이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이 동시에 활성화, 그리고 추세 방향성도 하락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추세가 하락으로 떨어졌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만약에 매도를 잡았다고 한다면 저점까지 164틱 정도, 즉 1647불 정도니까 그 한화 기준으로 대략 한
18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 수익권이 나왔대요. 자, 이걸 여러분들 다 수익을 낼 수는 없지만 최소 여러분들 원칙만 지켰다고 한다면 5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그 이전에 이 올라가는 추세가 가짜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매수를 통해서 손실을 나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익도 수익이지만 손실이 안 나는 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거짓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기서 굳이 여러분들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차트만 여러분들 본다고 했을 때 자, 기존의 추세선을 그죠? 상승으로 돌파했다 이거예요. 그죠? 상승으로 돌파를 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보게 되면 여기서 상승으로 돌파했으니까 뭐 여기서 들어가면 사실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청산하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저항선 여기 보시게 되면 전고점 있죠? 여기를 만약에 이탈이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수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들어갔다가 바로 손실이 나면 여러분 손절하겠지만 들어갔다가 수익이 납니다. 가장 여러분들 그 손실 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들어가서 수익이 나요. 수익이 뭐 한 10틱이든 20틱이든 조금 비슷하게 납니다. 그러다가 바로 여러분들 뭐예요? 시장이 반대로 뒤집어지면서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구간 같은 게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그 서울경제TV 함지한이라고 여러분들 그 오픈 채팅방에다 검색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이런 그 진입자리라든가 아니면 그 데일리 브리핑 그리고 수익이 났던 거 아니면 손실 걸 여러분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방송 참여해 주셔가지고 아니면 카톡방 참여해 주셔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질문도 해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굉장히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충분히 하락 추세로 여러분들 추세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런 구간을 여러분들 수익을 무조건 내셔야 됩니다. 이런 구간은 자 이건 단순하게 여러분들 하락으로 때려 맞춘 게 아니에요. 무조건 거래량이 없었을 때 추세가 나왔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역추세로서 이렇게 돌변이 되는 그런 구간들을 딱 잡았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장기 추세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240분의 가격 변동성 확인. 그죠? 4시간의 가격 변동성. 자, 어때요? 지금 4시간의 가격 변동성이? 빨간색이니까 활성화인가요? 비활성인가요? 비활성입니다. 비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방향으로 매수 매도가 둘 다 진입이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박스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추세가 하락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초록색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추세가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추세가 나오냐, 특정 방향으로 올라가냐 떨어지냐, 아니면 그냥 위아래로 박스권 형성이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지금 보시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4시간 가입 변동성이 지금 현재 빨간색, 즉 비활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양방향으로 제가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기 변동성이 현재 보시게 되면요. 자, 이 주기 변동성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빨간 색깔로 바뀐 거 보이시죠? 빨간 색깔로 바뀐 거. 그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이 중심선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아직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거래량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됐죠? 거래량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추세가 올라갔네요. 그죠? 올라갔다. 그럼 이거는 바꿔 말하면 이따가 미장이 시작될 때, 즉 11시 반, 그죠? 11시 반 이후에 추세가 급락 추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세가 진짜 추세가 나올 때는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건 여러분들 충분히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락 추세.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의 여러분들 시가를 먼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일봉상의 시가. 그래서 일봉상의 시가 기준으로 지금 상승인가 하락인가 지금 보니까 일봉상 시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상승이래요. 매수 방향.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걸 달리 표현하면 거래량이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갔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따가 미장 이후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가를 다시 이탈하게 되면 뭐가 나올 수가 있다?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가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격 변동성과 주기 변동성의 상승 방향으로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승 추세로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로 갈 건지 여러분들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이따가 미장 이후에 즉 주기 변동성이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몰라요.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근데 이따가 거래량이 명확하게 활성화됐을 때 그때 추세가 어느 방향으로 올라갈 것인지 혹은 떨어질 것인지를 이따가 분석해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관망이에요. 현재는 관망인데 지금 현재 역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주기 변동성의 비활성화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만약에 하락으로 이탈하게 되면 하락 추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락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전고점에 지금 뭐가 많이 걸리냐면 매물대가 많이 걸렸어요. 이렇게 지지 저항선, 즉 매물대가 많이 걸려 있는데 여기를 뚫지를 못하고 추세가 하락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를 뚫게 되면 또 상승으로 바뀔 수 있지만 확률성으로 봤을 땐 떨어질 확률이 한 70%입니다. 근데 이따가 이제 주기 변동성에 들어오면서 어느 방향으로 활성화될지는 이따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관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두 종목 봤는데 방법은 다시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처음에 4시간의 가격 변동성 확인. 그래서 4시간의 가격 변동성이 상승 방향으로 활성화됐는지 아니면 하락 방향으로 활성화됐는지 아니면 비활성인지 상승 방향 활성이면 무조건 매수로만 그리고 하락 방향 활성이면 무조건 매도로만 그리고 비활성이라고 한다면 양방향으로 박스권 대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240분의 가격 변동성이 아직은 비활성이니까 양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일 보겠습니다. 아까 오일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됩니다. 자, 요거 일단 여러분 딱 봐도 여기 15분으로 봐도 자, 주기 변동성 활성화됐죠? 가격 변동성 활성화됐습니다. 변화율까지. 그죠? 지금 이게 다 3개가 활성화되면서 추세가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간 거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그죠? 요거는 딱 봐도 전형적인 추세가 상승으로 잡혔다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4시간의 가격 변동성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4시간의 가격 변동성 현재 어느 방향으로 활성화됐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자, 근데 이건 보시게 되면 이게 세마선, 보시게 되면은 이 세마라고 하는 것은 컬러 EMA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활성화된 게 빨간색이면 비활성, 초록색이면 활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초록 색깔이 활성으로 바뀌었죠. 이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4시간의 가격 변동성이 현재 종가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여기 31분 남은 거 보이시죠? 31분. 이것은 종가로 끝나기 31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비활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방향의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양방향 진입이 가능하고 첫 번째로는 일봉의 시가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자, 주식도 그 시가가 중요하지만 선물도 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가 지지를 받든 시가를 돌파하든 아니면 시가 리턴이 나오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일봉의 시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봉의 시가를 먼저 저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봉의 시가. 이 자리죠? 그래서 15분 중심으로 해서 차트를 먼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주기 변동성이 여러분들 활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 이 주기 변동성이 활성화 됐는지 안 됐는지 먼저 보십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주기 변동성이 지금 여기서 비활성화됐다. 이건 뭐냐면 거래량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가를 뚫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시가를 뚫고 여기서 뭐가 나왔다. 살짝 되돌림을 주면서 시가 지지. 그죠? 시가에서 지지를 받은 겁니다. 시가에서 지지. 시가는 여러분들 오전 7시에 나오기 때문에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고정값입니다, 이거는. 그죠? 근데 당일 시가를 아래에서 시작했다가 뚫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항상 현재 지리선은 과거의 저항선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과거의 저항선이었던 자리가 명확하게, 그죠? 여기도 저항선, 여기도 저항선이었죠? 그러면 이 저항선이었던 자리를 신규로 뚫고 그 다음에
지지를 주고 올라가면서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그리고 중요한 건 추세선. 이 MACD의 추세선도 이렇게 지금 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MACD 추세선도 이어볼 수가 있고요. 이 추세선을 이탈한 상태에서 뭐가 나왔다? 변동성이 나온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초록색깔로 추세선을 이었죠. 그죠? 여기를 돌파가 나오면서 뭐가 나왔다? 돌파가 나오면서 주기 변동성 활성화, 주기 변동성 활성화, 가격 변동성 활성화, 추세의 방향성도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승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떨어지는 이런 구간이 나왔습니다. 5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의 비활성 레슨 여러분들 매매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구간은 박스권이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중요한 건 거래량이 있다 없다. 시장에. 거래량이 없습니다. 없죠, 거래량.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도 비활성.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어차피 매매하면 손실 나는 구간이에요. 그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선물 거래에서 성공하시려면 우선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뭘 피하셔야 돼요? 리스크를 피해야 됩니다. 리스크. 그죠? 혹시 모를 리스크를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시고 거래량이 없을 때 혹은 추세가 나오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매매를 적극 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하셔야 됩니다. 매매를. 금지, 관망. 그래 여러분들 시장이 추세가 안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관망이 아니라 추세가 나오지 않을 때는 관망하시고 다시 한번 시장에 뭐가 들어왔을 때 거래량과 추세가 같이 들어왔을 때 그때 기존의 저항선을 강력하게 상승으로 이탈하고 그 다음에 시가 지지도 받으면서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자, 고점까지 대략 한 99틱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99틱이면 여러분들 990불 정도니까 대략 한 계약 기준으로 한 11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최근에 좀 달러가 좀 환율이 좀 떨어져가지고 수익이 조금 떨어질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충분히 하루에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자, 주식으로 여러분들 하루에 50만 원, 100만 원 벌려면 데이 트레이딩으로 해서 최대 여러분들 시드가 최소 몇 천만 원, 1억 원 있어야 돼요. 근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드가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들 뭐 100만 원, 20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증거금에 따라서 매매를 할 수가 있고, 그죠? 요즘은 레버리지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선물은, 그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키워가지고 조금 더 소액으로 투자를 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자, 수익률이 여러분들 하루에 50%, 100%는 여러분 다반사입니다. 소액으로 할 경우에는요. 근데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거면 좀 어느 정도 증거금을 충전해놓고 나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선물은. 그래서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선물 투자도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배워두셔야 돼요. 제대로. 자, 최근에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 자,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다각화로 여러분들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 주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 24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한, 그죠? 24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무기를 이 선물 시장으로부터 여러분들 재련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매일매일 꾸준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다면 그게 어딥니까? 그게 어디예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 이 지금 보여드리는 변동성 차트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 변동성 차트를 많이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그 서울경제TV 그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그 노란 톡방이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변동성 차트에 대한 그 무료 체험, 무료 체험도 저희가 그 다 보여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저희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자, 그 선물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은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물심양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시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시장 지금 5일 같은 경우도 지금 충분히 상승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아까 골드도 이렇게 하락이었다가 자, 이것도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자, 여기서 아까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나왔다가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 변화율, 이 추세의 강도가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 살짝 약해지면서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레인지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났고 약간 조정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올려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조정받고 내려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장기 추세가
장기 추세가 4시간의 가격 변동성이 지금 하락 방향이니까 매도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변동성으로서는 매도로서 진입할 수는 있지만 레이스 트레이딩으로서 매수로서 진입하기엔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로 여러분들 매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유로. 자, 유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지금 4시간의 가입 변동성 먼저 확인해 보세요. 4시간의 가입 변동성. 자, 4시간의 가입 변동성 확인해 보니까 현재 빨간색이죠?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추세가 비활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박스권. 그죠? 박스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아래로 떨어지든지 양방향으로 매매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요거 충분히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15분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거 일봉상에 여러분들 뭘 체크하셔야 돼요? 일봉상의 시가. 일봉상의 시가가 지금 1.861호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5분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뭐가 나왔다? 명확한 역추세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역추세.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차트만 보게 되면 이게 역추세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여러분들 몰라요. 그냥 이평선 골든크로스가 올라가네? 매수네. 그죠? 이평선 데드크로스 쓰니까 뭐야? 매도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접근했으면 여러분들 누가 돈을 잃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게 왜 올라가는지 이 올라가는 파동에서 거래량이 충분히 있었는지 시장에 그죠? 거래량이 충분히 있었는지 봐주셔야 되고요. 거래량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들 무슨 추세예요? 무슨 추세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역추세가 되는 겁니다. 거래량이 없을 때 추세가 나오는 건 그죠? 그래서 자, 이게 거래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분들 뭘로 확인한다? 저희가 주기 변동성이라는 지표를 통해 확인한다. 이 주기 변동성 지표나 가입 변동성 지표는 여러분들 자, 아까 말씀드린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요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자,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지금 그러면 주기 변동성을 봐주셔야 돼요. 주기 변동성. 자, 주기 변동성.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여러분들 맨 처음에 확인할 때 4시간의 가입 변동성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4시간의 가입 변동성. 비활성이죠. 그러면 주기 변동성은 중심선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이 중심선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활성화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활성화가 되기 직전에 거래량이 들어오기 전에 그죠? 시가 위에서 뭐가 나왔다? 추세가 상승으로 나왔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장 충분히 뭐가 없을 때, 충분히 거래량이 없을 때, 그죠? 충분히 거래량이 없을 때 추세가 나왔었다. 여러분들 이건 뭐라 그랬죠? 잘못했다시피 거짓 추세입니다. 추세는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참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나오는 걸 참 추세라고 하고요. 진짜 추세.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세가 나오는 건 거짓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명확한 거짓입니다. 거짓. 그죠? 그래서 이게 거짓 추세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딱 생각할 건 뭐냐면 조만간 뭐가 나오겠구나. 조만간 대추세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뭐처럼? 아까 설명드렸던 골드처럼. 그죠? 골드처럼.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는 게 거짓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미리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매수 들어가면 손실 나겠구나. 근데 자, 중요한 거는 기존에 여러분들 전날에 여러분들 고점이죠. 전날의 고점. 자, 전날의 고점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건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여러분들 뭘 받았어요, 지금? 저항을 받았습니다. 저항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자, MACD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봉우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점이 올라가고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 자,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하락 다이버전스. 이건 MACD, RSI, 스토캐스틱 이런 거 볼 때 여러분들 많이 보이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고점이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자, MACD의 보루 지표는 떨어지고 있죠. 이건 뭐냐면 올라가는 힘이 좀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이 지표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시장 자체가 올라갈 때 혹은 떨어질 때 이게 진짜 추세인지 가짜 추세인지 여러분들 처음에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활성화가 될 때
활성화되기 직전에 그때 상승으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짜 추세다, 거짓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거래량이 활성화되면서 추세가 변곡점이 나왔죠. 변곡점. 자,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하는 힘이 약해지면서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저가까지 대략 한 322포인트니까 대략 한 322불 한 계약 기준으로 대략 한 30만 원 이상 수익이 났죠. 한 6, 7만 원 정도 수익이 났을 거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뭐 수익을 낼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루에 10만 원, 하루에 20만 원 여러분들 수익 나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만 지키면, 원칙만 지키면, 그죠? 원칙만 여러분들 명확하게 지키시고, 아, 추세가, 그죠? 추세가 거래량이 없을 때 올라갔으니 이것은 거짓 추세구나. 그죠? 그래서 시장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는 명확하게 정확한 대응을 해 주셔가지고 수익을 내주시면 되겠다. 요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파운드 달러.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레인지 트레이딩입니다. 자, 파운드 달러도 마찬가지로 4시간의 가격 변동성 먼저 확인해 주세요. 4시간의 가격 변동성. 그래서 4시간의 가격 변동성 현재 지금 활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 지금 보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초록 색깔로 알갱이가 지금 형성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띠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뭐냐면 아, 추세가 상승으로 지금 활성화가 됐구나. 그럼 무슨 뜻이냐면 장기 추세가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가격 변동성을 확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장기 추세가 상승으로 활성을 했을 때는 무조건 그쪽 방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락으로 활성을 했으면 무조건 그쪽 방향. 비활성이면 양방향 가능. 이건 뭐냐면 상승으로 활성이니까 무조건 들어갈 때 뭐만 들어가셔야 돼요? 매수만 들어가야 돼요. 매수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매수.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장기 추세가 상승으로 활성했을 때 그때 주기 변동성, 가격 변동성, 변화율, 그죠? 세 가지의 조건이 다 만족이 됐다 안 됐다. 거래량, 그 다음에 추세의 방향성, 그 다음에 추세의 강도, 세 개 조건이 다 만족이 됐기 때문에 추세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아까 제가 장기 추세가 어느 방향으로 활성했다 그랬죠? 상승. 상승이니까 무조건 단기 추세로 마찬가지로 상승으로만 여러분들 대응해 주셔서 수익을 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로서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장기 추세가 4시간의 가격 변동성이 상승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확률은 70%가 넘고요. 여기서 떨어져서 수익을 볼 확률은 한 30% 미만으로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물 시장, 특히 FX나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여러분들 처음에 추세를 잡고 그 추세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그쪽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추세로 상승으로 활성화됐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로서 저희가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번 그 노란 톡방 한번 홍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서울경제 TV 그 함지한이라고 그 오픈 톡방에 검색을 하시면 저희 그 여러 가지 시황 정보라든가 아니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시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계속 이제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거기서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투자 정보를 여러분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변동성, 그다음에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을 통해서 실제로 종목을 분석을 하면서 자, 시장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자, 변동성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여러분들 계속 변동성을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